왜 돈 안 벌고 싶은데? 너가 뭐 돼? 약간 이런 기준을 돈으로 보면은 이걸 왜 하나가 그러니까 맞아요. 난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지금 왜 하지? 한 2년, 3년은 괴로웠어요. 저는 돈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은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모지장이고 그걸 통해서 결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삶이 풍족해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환경을 위해, 지구를 위해 이런 말 안 써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일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가 좋게 살아야 지속 가능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삶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바로 내일이죠.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이 되면 비로소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가 생각나고 의식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이런 일회성의 행동이 이미 망가진 지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도 들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비건을 하는 일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일이라면요? 나의 삶을 무해하게 정돈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을 조금 더 오래 누리기 위한 일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무해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면서 자기만의 길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와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모아님 너무 반가워요. 모아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네. 저는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고 있는 모아이고요. 네. 전주에서 제로 웨이스트 숙소, 모악산의 아침이랑 커뮤니티 공간, 지향집, 비건 식료품점 초이록, 그리고 쓰레기 만들지 않는 비건 잔터 불모지장, 그리고 전주 비건 커뮤니티 제로 불모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짜 벌써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주에서 오셨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일 멀리서 오신 것 같긴 해요. 지역에서 오셔서 같이 이렇게 인터뷰 나누신 경우가 많은데 제일 멀리서 오셨네요. 근데 제가 환경의 날 앞두고 누구랑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서울에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모아님이랑 너무 대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운영하시는 모악산의 아침도 가봤고 그때 모아님이 하시는 그런 활동들의 방향이 얘기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영감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또 그게 막 나는 뭐 엄청난 환경운동가야 이런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되게 좋네요. 일상에 되게 가깝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아님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영광입니다. 네. 근데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네. 일단은 모아를 처음 내가 알게 된 게 그 모악산의 아침. 사실 이거의 줄임말이 지금 맞아요. 닉네임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악산의 아침이라는 제로웨이스트 숙소를 지금 전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거기를 사실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제로웨이스트 숙소라는 것도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살짝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좋아요. 제로웨이스트 숙소는 제가 이제 한 3, 4년 전에 처음으로 지속 가능한 여행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데 뭔가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를 더 알리고도 싶고 해서 제로웨이스트 숙소를 이제 이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로웨이스트 숙소는 지속 가능한 여행을 응원하고 운영자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소비자의 편의를 존중하면서 손님들에게 이런 대한 용품들을 알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손님들한테는 비누를 잘라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샴푸바, 린스바, 바디워시바라는 게 있어서 욕실 내에서 플라스틱 욕실 제품 없이도 우리가 샴푸바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알리고 그리고 이제 부엌 내에서는 이제 삼배수세미 그리고 천연 세제솔 그리고 천연 세제 등을 사용해서 그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 하천이 오염되고 우리도 먹을 수 있다. 이런 거 알려줘 약간 쇼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자는 이제 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세탁 세제, 주방 세제를 한 브랜드를 선택해서 다 쓰면은 그걸 세척해서 다시 보내요. 그 브랜드에. 통을 보내요. 그러면 제가 쓰는 세탁세제 통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계속 이제 리필되는 네, 방식으로. 맞아요. 이제 그런 식의 보여지는 것들은 그런 걸 주는 곳이 이제 제로웨스트 숙소고. 그러니까 보통은 숙소 가면은 어메니티라고 그쵸, 해가지고 그쵸. 계속 어메니티. 이제 일회용품을 주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어쨌든 그런 제품들을 계속 써서 그거에서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쓰레기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최대한 없이 이렇게 맞아요. 하고 최대한 있다. 없이. 그리고 비누나 이런 것도 큰 제품을 주면은 며칠 있다가 또 그쵸. 가니까 네. 이제 남는 것들이 다 쓰레기가 음. 되니까 이거를 잘라가지고 사용하고. 맞아요. 너무 귀엽던데 제가 그 딱 이제 뭔가 웰컴 선물처럼 이렇게 딱 네. 놓여져 있었을 때 그런 게 되게 기분이 저는 좋았거든요. 그 비누들은 쓰시고 가져가시도록 휴지각 있잖아요. 휴지 심 그걸 드려요. 그럼 그 안에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모아서 비누망에 넣어서 제가 써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도 숙소도 그냥 플라스틱 없이 욕실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하죠. 순환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용품을 써보고 또 단순히 제로웨스트 숙소가 용품만 노는 게 아니고 정말 운영자의 철학과 그리고 소비자의 편의를 존중을 해야 이게 또 지속 가능하게 그쵸. 사람들한테 일상 속에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고민하는 공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써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부엌에도 욕실에도 거실에도 이렇게 놀 수 있구나 하면은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그 다음 제품을 선택하실 때 제로웨스트 가게를 가서 그 대안용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장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며칠 머물러 보면서 그쵸. 그거를 아직은 내 생활에 좀 써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이런 게 있네 이런 거 써보니까 좀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하면은 좀 내 생활에도 한번 직접 써볼 수 있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네. 숙소 자체에서도 쓰레기가 덜 배출되는 네네네. 이런 걸 지향하는 거죠. 네.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얼떨결에 시작을 했는데 펜션에 주도적으로 여행을 가본 적은 없고 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 적도 많이 없어서 그렇게 운영자 입장에서 숙소 쓰레기를 보는 게 너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재활용품이랑 쌈장이랑 음식물 쓰레기랑 다 섞여서 돼 있고 그러니까 한 팀이 머물다 가면은 머물다 가면 1박 2일인데도 그리고 수저랑 그릇이랑 컵들이 분명히 다 숙소 안에 비치 되어 있음에도 종이컵, 뭐 나무젓가락 이런 걸 쓰는 게 그러니까 나 혼자 쓸 때는 몰랐는데 이게 막 10명 이상 와가지고 그걸 막 계속 쓰는 거를 이게 하나에 그렇게 보니까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엥? 이게 맞아? 이렇게까지 쓴다고? 그리고 제가 텀블러를 항상 들고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커피를 안 마셔서 그 일회용 컵이 나올 일이 많이 없었어요. 제 삶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숙소에서 나오는 그 일회용 컵을 맨날 씻거나 그 분리배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운영자가 소비자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진짜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바꾼 다음에 실제로 좀 운영할 때 약간 쓰레기가 좀 많이 준다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확실히. 근데 이거는 또 운영자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 안 돼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게 천천히 스며들어야 되고 이 메시지를 얻는 것만으로도 성공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수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뭐 숙소에 정수기 있는 숙소가 많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생수 페트병을 드렸고 손님들도 이제 페트병 이만큼 가져왔는데 정수기를 설치했더니 페트병이 이제 거의 안 나오고 그리고 바베큐장을 없앴어요, 과감하게. 맞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컸어요. 네. 그래서 숙소에 처음 시작할 때는 바베큐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막 어떻게 숙소에 바베큐가 없냐 해서 놀래가지고 그런 거야? 있어야 되나? 이제 막 한 1, 2년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힘들었어요. 일단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분명했어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나오는 쓰레기를 없애야겠다라기보다는 제로웨이스트 숙소를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베큐를 없애는 게 처음에는 고민이 됐는데 또 숙소가 예쁘잖아요. 근데 엄청 예쁘잖아요. 그래서 올 사람 오겠지. 그런 자신감으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편하고 싶었어요. 하고 있는 일이 많으니까 막 40분에서 1시간씩 그거를 이제 씻고 분리배출하는 일들이 저에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숲속에 있는 또 자연, 요가, 명상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생기고 비건을 지향하게 됐는데 바베큐를 하는 것이 제 삶에 또 그쵸. 어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숙소 자체를 그렇게 좀 편안하고 그 환경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탄소 배출을 많이 야기하는 바베큐가 있는 거는 좀 성격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오케이 너무 좋아. 대신에 이제 차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요가나 명상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연계해가지고 다른 우리 숙소는 좀 쉼을 위한 공간입니다라고 했죠. 아까도 이제 얼떨결에 네, 숙소를 맞아요. 맡게 됐다고 했잖아요. 얼떨결에 처음에 그 숙소를 시작하게 된 게 혹시 몇 살이에요? 만 20살 이었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만이니까 대학교 1, 2년 1학년까지 마치고 네.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운이 좋게. 그때는 왜 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그 집 모학산에 왔지만 제가 7살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살았던 집이었고 그리고 이제 독립을 했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같은 지역으로 독립을 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다들 이제 애들도 떠나고 혼자 관리하시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 큰 집을 일도 하시고 육아도 하시니까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다고 계속 하시길래 제가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때쯤 제가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동시에 그때쯤 친구분들이랑 프랑스로 여행을 가셔서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처음 접하신 거예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나 이사 갈 테니까 한번 숙소 해봐라. 이 집을? 네. 이 집을 뭐 팔거나 하지 않고 그냥 둘 테니. 한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은 다 경험이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이미 공사를 시작하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맡아서 하게 됐죠. 그 집을. 근데 네. 집이 지금 2층에 그 꼭대기 3층까지 네,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크잖아요. 되게 커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집을 관리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쵸. 좀 부채감 같은 것도 컸어요. 제가 약간 사회적인 성향이 크기도 해서 누군가 나를 바라봤을 때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치, 집이 있네. 네, 이렇게. 집이 있네. 그러니까 저걸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운이 좋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좀 괴로웠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일찍 시작하고 운이 좋아서 할 수 있었기 덕분에 제로웨스트 숙소를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걸 선택을 했을 때 제가 해야죠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단 월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처럼 위험이 크지 않잖아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로웨스트 숙소를 도전한 것도 있어서 참 그때 하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그때가 이제 대학생이랑 2학년 마치고 2학년. 휴학했을 때였어. 그러면은 너무 아직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쵸. 뭘 하고 싶은지 아직 한창 이제 고민하고 아직 뭔가 결정이 되지도 않았을 시기인데 일단 이걸 덜컥 하기로 했을 때는 좀 혼란스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많이 울었어요. 힘들어서 많이 울었고 근데 또 감사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과 이게 힘듦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저는 그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사실 좋았던 기억이 많이 없어요. 어렸을 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집과 또 나의 어린 시절 기억을 서로 맞닥뜨리는 경험들을 계속 하고 또 숙소를 운영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집은 크고 고칠 땐 많고 20년 된 집이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나도 놀고 싶고 그쵸. 얼마나 놀고 싶어. 지금 대학교 때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서 그쵸. 이제 한창 놀 때잖아.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고.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기회고 뭔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물론 있었죠. 근데 이제 한 6년 지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그때는 학교를 계속 병행을 하면서 다닌 그쵸.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다가 운영을 한 3년째쯤 됐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환경 이슈가 더 올라갔고 그러면서 제로웨이스트 숙소를 해야겠다 하는 그 용기가 생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대면 수업이 됐어요. 학교가. 그래서 저에겐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많이 없었다 한들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체력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어쨌든 아까 이제 그런 계기로
모악산의 아침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뿐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 약간 이후의 삶의 방향을 좀 결정을 하고 할 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좀 미쳤나요? 많이 미쳤어요. 그 숙소를 안 했으면 내 삶이 어땠을까라고 할 정도로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숙소를 운영하면서 만나는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방향성이 이제 분명하게 된 게 타인과 함께하는 삶을 난 살겠다. 만 20살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이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숙소를 하게 되면서 난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장터 그 쓰레기 없는 비건 장터를 하면서 환경 관심이 또 높아지고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처음 소개 때 뭐 다양한 걸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모악산의 그렇죠. 아침이라는 숙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그 불모지장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뭔가 그 환경에 관한 지속 가능한 삶에 관련된 주제로 하는 이런 마켓 인 거죠? 플리마켓이에요. 네. 이게 이름이 불모지장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단 불모지장은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장터의 약어이고요. 전주 환경 불모지를 비옥지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포부가 있어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같이 불편한 모험을 기꺼이 하자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제로웨이스트 비건 마켓이에요. 그건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일도 많은데 그걸 또 어느 와중에? 그건 또 자아 실현이죠. 그러니까 불모지장은 처음 이제 숙소 한지 1년 반쯤 됐을까. 제가 학교 이제 복학을 했을 때 조금 서론이 길어요. 학교 복학했을 때 학교를 졸업했던 선배가 전주에서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 그거를 접한 거예요. 세상에 커뮤니티가 뭐야? 커뮤니티 공간은 뭐지? 이랬는데 그 친구들과 너무 잘 맞고 친해지게 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다 1인 가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장 보면은 그쵸, 쓰레기가 다 많이 맞아. 나오고 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일이고 맞아요.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배수구도 작고 그러니까 막 하기 싫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쓰레기 없이 장 보고 싶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지원 사업이란 걸 써봤어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200만 원을 받아서 그때 당시는 200만 원이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쵸. 지원 사업에 다 학생들인데. 네. 와, 세상 200만 원을 우리한테 준다고? 그냥? 왜? 막 이제 이러면서 둘이서 이제 싸부작 장터를 기획하고자 한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2020년 9월에 처음 숙소 마당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12팀에 코로나 때여가지고 저희가 사전 예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판매자들 포함, 기획자들 포함 200명. 딱 200명 들어오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근데 어떤 걸 파는 거예요, 거기서는? 거기서는 이제 농산물을 무포장으로 팔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장바구니나 쇼핑백 가져와서 필요한 만큼 그램수를 달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농산물을. 마트에 가면 이게 다 비닐팩 비닐팩 포장, 뭐 있죠. 스티로폼 포장 다 돼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뭐 삼배 수세미, 고체 치약 이런 대한용품들 제로웨스트 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건 음식을 판매하고 이제는 뭐 체험, 업사이클링 체험, 커피방 만들기 체험, 그리고 커피를 내리는 팀들은 이제 다 필터에 종이 필터 안 쓰고,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도 쓰레기가 없이 박스를 활용하고 정말 해야 될 때는 생분해 그 현수막 정도만 쓰는. 근데 저희는 웬만큼 전혀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과정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20년 9월에 이제 12팀으로 시작했다가 3주 전에 끝났거든요. 8번째 장터가. 8번째 한 네, 거예요? 네. 4년 동안 4년 동안 한 건데 1만 명 정도 왔어요. 그리고 와, 대박이다. 네, 200명에서 1만 명 된 거예요? 그리고 50여 팀 판매자 팀들이 왔어요. 그래서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졌네요. 커졌죠. 전주 안에서는 진짜 그 처음에는 그러면 모악산의 아침 그 마당에서 네, 맞아요.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엄청 큰데 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지원사를 받아서 하다가 지원사업 좀 쉽지 않네. 그래서 후원금을 모아서 하다가
그 러쉬에 네네. 체러티 팟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해주는 또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2년 정도는 운영할 자금을 얻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대관을 또 해줬어요. 오. 이제 점점 넓어진 거죠. 이게 숙소 안 그렇네. 그리고 전주 시내 그러네. 그리고 지금은 그 재단 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이랑 협력을 맺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일정해주고 저희가 모아온 러쉬 자금 해서 같이 꾸준히 장터를 여는데 그래서 그 재단이 있는 데가 팔복예술공장이라고 전주의 공장 부지예요. 지금은 업사이클링하고 막 엄청 이쁘게 해놓은데 그래서 거기서 열었죠. 일단 불모지장 얘기를 저는 아직도 이게 의문인 게 네, 네, 어쨌든 네, 다 물어봐 주세요. 아니 어쨌든 좋은 의미로 하고 있고 네. 그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비로 쓸 수는 있는데 각자가 진짜 들어가야 하는 에너지와 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잖아요. 엄청 필요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뭘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약간 뭐 한 번 했을 때 되게 우리 잘했다 뿌듯하고 사람들 많이 모았고 많은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쳤어.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했을 때는 그런 걸로 이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맞아요. 8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약간 수익이 좀 나서 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건 어때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쉬었어요. 번아웃이 심하게 와가지고 쉬었어요. 기획자들마다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봐야 되고 맨날 물어봐도 다 몰라요. 그냥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약간 동지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팀원들에 대한.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그래서 성취감이 저한테 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불모지장을 함으로써 분명히 내가 하는 어떤 수익적인 일에도 도움이 되겠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또 요즘사를 통해서 어떤 강연에서 나를 불러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어떻게 또 퍼질지 모르는 것들이라 그냥 근데 이거를 뭐 매일매일 매순간 생각하진 않죠. 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회고를 해요. 난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지금 왜 하지? 이게 왜? 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 그럼 또 하자 하고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한 2년 3년은 괴로웠어요. 왜 하나. 그쵸.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밌고 많고, 좋아도 맞아요. 일이 너무 많고 일이 너무 많잖아. 이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환경 비건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가? 그쵸. 그것도 되게 모호해. 네. 중고 옷인데 비건 동물성이 있는 옷인가? 이런 거. 그러네. 네, 그런 걸 고민하고 뭐 어떤 음식 같은 거 판매할 때 비건을 그 체크를 한다고 해도 놓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판매자분들과 제가 소통을 담당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한 팀 한 팀 다 전화를 드려요. 어떤 제품을 가져오시는지. 그래도 장터 당일에 보면은 안 될 때가 많아요. 패키지를 가져오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내가 소통을 많이 못했나? 난 또 왜 못했지? 다 각자 생각이 다 달라서 맞아, 기준이 맞아요. 기준이 달라서.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속상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리고 글을 많이 써요. 그럴 때 일기 쓰고 글로써 좀 풀어내면서 하지만 사람들의 응원과 이것만 속상함만 보고 여기서 멈추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속 가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미 깔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그렇게 속상해하지도 않고 또 하루 쉬었다가 자고 있나면 또 그리고 가고 그렇게 가고. 그런 성격 너무 좋다. 그 글을 엄청 쓰더라고. 맞아요. 저 블로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도 좋아하고. 글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그 운영 일지도 계속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좀 그렇게 회고해보고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게 맞나? 나 왜 하고 있지? 이런 거 계속 이제 상기시키면서 안 그러면은 이게 진짜 휘둘리기가 너무 쉬워. 휘둘리기 쉬워. 이게 타인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보다 내가 그쵸, 나한테 그쵸. 휘둘리는 게 훨씬 커요. 맞아요. 그래서 뭐 자극을 줄이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주는 자극을 일단 좀 의식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쇼츠, 릴스 이런 자극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나한테 오는 그 자극도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쇼츠, 릴스 일부러 요즘 안 보려고 막 하고 그 콘텐츠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 전에 했던 그쵸, 이현님이랑 비슷한 주제 얘기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저는 회고를 하는 걸 되게 잘하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검사도 해봤는데 맞아요. 회고가 1위여가지고 난 잘하고 있구나. 오, 잘했다. 그 강점이 회고가 1위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도 있지만 진짜 아까 나에 대한 자극이라는 게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나 안에서 좀 이 정리를 잘 음. 하면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지금은 뭔가 그거 자체로는 수익이 없지만 별로 없지만. 없지만 어쨌든 계속 해볼 수 있다라는 네. 걸로 이제 하고 있고, 맞아요. 거기서 나에게 오는 다른 부가적인 가치들, 많죠. 정신적인 가치든 관계적인 가치든 그런 걸 계속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돈으로 보면은 이걸 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자아실현이나 뭔가 찾지 못한 해답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초점을 두면은 일단 하게 돼요. 요즘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장터를 1년 쉬고 왔잖아요. 근데 많이 수월해진 거예요. 쉬니까. 그리고 역량 같은 게 찬 거예요. 그러니까 짬이 찼다고 하죠. 그치. 몇 년을 했는데. 몇 년을 했는데 짬이 찬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졌어요. 이제 고민하는 것도 좀 덜해지고. 네, 더라고. 이건 그냥 생각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맞아요. 게 좀 생기고. 맞아요. 예전에는 기획자들이 모여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뭐 3, 4시간씩 회의를 하고 거의 매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게 힘들었어요. 막 어디까지 얘기를. 이거 만들어야 돼. 이거 만들면 쓰레기 아니야? 이 팀은 어때? 이 팀은 막 이런 과정들이 막 3개월. 그리고 캠페인을 또 담당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하는 게 또 종이팩을 펼쳐서 하는 뭐 병뚜껑을 모으는 그럼 막 전주 시내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걸 모아오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졌고 이제는 한 달 만에 다 준비해요? 네, 각자 영향이 있으니까 각자 일을 하면서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그런 것만 딱 있을 때만 얘기를 딱 네. 하고. 그리고 첫 해, 둘째 장터에 만든 것을 계속 써요. 막 너덜너덜해져요. 그러니까 그 불모지장 이렇게 써지는 게 이게 뭐 이렇게 바느질로 이렇게 만든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계속 쓰고 만들 일도 이제 그렇죠. 없고 계속 재생을 하고 그게 또 우리의 가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줄고 그리고 이제 거듭할수록 모집하는 게 너무 쉬워지고 돈으로 기준을 두면은 불모지장 같은 거 왜 돈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렇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저는 이제 돈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은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모지장이고 그걸 통해서 결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삶이 풍족해지고 그걸 통해서 팀원들과 일상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니까 재밌고 계속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이제 뭐 환경을 위한 일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만의 어떤 소신을 갖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일단은 같이 할 친구들이 있어요.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저희가 했잖아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진짜 중요하다. 그게 진짜 나를 중요하다.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맞아. 관계적인 환경을 잘 구축하는 거. 일단 그거랑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왜 해야 하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보는 거. 근데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떻게 모든 삶이 상관이 다 명확할 수가 있겠어. 근데 그거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 바뀌죠.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내가 이거면 됐어. 맞아요. 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지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누군가의 관계를 얻었고 뭔가를 얻었어. 그러니까 어떤 그 정도 한 줄 페이지만 알면 되지. 맞아. 내가 이 삶에서 이거는 너무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 이거를 생각을 너무 매몰되면은 또 이제 다음 그 스팟을 못 하잖아요. 그 이제 계속 가야. 일단 해보면 된다. 맞아. 그래서 이번 회차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게 수월했다고 했지만 또 규모가 커지니까 맞아요.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5월 4일에 했는데 진짜 얼마 안 됐다. 얼마 안 됐죠. 피로가 얼마 전에 풀렸어. 했는데 그때 또 목이 좋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한 거예요. 위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네. 왜냐하면 이팝나무 철길을 전주시에서 열었어요. 새롭게. 관광지로. 그래서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예뻐서 그 철길 기차 안 다닐 때 사진 찍으려고. 그리고 앤디 워홀 전시를 했어요. 거기가 예술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전시를 또 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전을 했어요. 다 이제 사람들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와. 근데 처음에 좀 겁이 났어요. 왜냐면 그동안은 그래도 불모지장에
특성을 알고 용기를 챙겨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주로 왔는데. 주로 왔는데 그래도 음. 이번에는 그 수가 현저히 적겠다. 모르는 사람들이 오겠다. 그쵸. 비율이 어. 비율적으로. 쓰레기 많이 나올 것 같은 일회용품 어떻게 막지? 막 이런 생각이 그쵸, 들어서 그쵸. 힘들었는데 취지를 어떻게 잘 그러니까. 살릴 것인가. 그래서 했는데 또 전주시에서 플리마켓을 연 거예요. 그게 바로 옆에. 아, 진짜? 이팝나무. 다른- 네, 일회용품 쓰는 그냥 거기 일반적인 플리마켓 연 거를 한 2주 전인가 열흘 전에 아. 전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연락을 해서 우리 같이 다용기를 쓰면은 전주시도 좋고 요즘 이미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안 됐어요. 시간이 부족했겠죠. 진짜? 그래서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그때부터 허겁지겁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대형 현수막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써놓고 어쨌든 뭐라고 써놨어요? 불모지장은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뭐 비건 음식을 판매합니다. 이런 그 문구를 크게 써놨어요. 엄청.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네. 딱 알 수 있게. 네. 근데 그게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않아요? 엄청 크게 했어요. 그래서 딱 이 건물만 인식할 수 있도록. 예, 인식할 수 있도록 한 2층, 3층 높이로. 근데 또 입구를 같이 썼어요. 그 그니까. 플리마켓이랑. 그래서 했지만 저희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걸 배치를 해서 입구에 일회용품을 들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잠시 내려놓게 이 장터를 구경하시려면 진짜?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그 의식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그쵸, 있다 그쵸. 생각을 해서 내가 들고 있는 게 일회용품이었구나. 그쵸. 그걸 인식을 네, 아예 네. 못하고 사니까. 아예 못하고 보통은. 사니까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것부터 인식하고 근데 음. 만약에 나는 장터를 지나서 주차장으로 가겠다 하면은 저희가 지나가요 하트 스티커를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그 장터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그 계속 안내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스티커 제작하는 것도 저희들끼리 이거 스티커 쓰레기인데 이거 만들어야 돼 말아야 그러니까 돼.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 고민이야. 네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스티커 일단 이게 더 중요하다. 일단 해 우선순위 가자 해가지고 혼란을 막기 위한. 네. 그래서 이번엔 그게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불모지장을 와서 또 새로운 세상이에요. 진짜 같은 장소여도 일회용품 그쵸, 놓고 그쵸. 왔더니 되게 생소해. 막 다 텀블러 들고 다니고 일회용 여긴 이러네. 네, 다이용코 빌려주고 음. 그릇에 음식 담고 이 잔디밭에 누워 있고 막 책 보고 있고 공연 즐기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번에 성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한테 한 네. 번이라도 경험하게 해보고 그쵸.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거기서 좀 적대적으로 하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저는 때문에. 그런 거 못해. 저 쫄보라서 누구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 대본도 막 짜서 줬었어요 스태프들한테. 그거 봤어. 너무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대본 이렇게 써놓은 거를 그 블로그에 올려놨어. 맞아요. 그거 봤는데 너무 이랬을 시, 네, 만약에 맞아요. 거부할 시, 뭐 맞아요. 이렇게 말한다. 친절하게 네. 화내지 않고 막 맞아요. 이렇게 써. 화내지 않기. 이게 너무 웃겨서. 화낼 필요가 없다. 그냥 다른 것뿐이다. 어. 근데 알려주면 되는 거고 저는 숙소를 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순하고 착해요. 그러니까 막 이거는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 나의 맞아, 상상 속에 맞아. 있어요. 그런 상상할 것들이. 때는 막 나한테 화내면 어떠지? 어떡하- 막 응. 막무가내로 막 나한테 맞아, 왜 맞아. 그러냐 하면서 뭐라 하면 어떠지? 근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적다. 없고 있어도 그 순간뿐이죠. 음. 결국에 내가 하고자 있는 일은 딱 있으니까 음. 안내 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날 예기치 못하게 마이크 잡고 그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계속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몰려오니까 사람이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역할인데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여기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불모지장인데 불모지장은 다연기를 쓰고 거의 녹음해서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라디오처럼 마치 팟캐스트 하듯이 네, 왜냐면 이제 혜민도 아시겠지만 변수가 생기는 거는 이제 막을 수 없어. 맞아. 어차피 생길 이미 거야. 벌어진 일. 네, 그리고 매 순간 생겨요 변수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변수는 생기고 맞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그거는 그냥 빼박인 것 같아. 그냥 그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인가 이 일에 대해서 약간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이걸 정말 잘 하고 싶고 계속 해나가고 싶으면은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맞아. 아, 나 그거 너무 스트레스야. 나는 그렇게까지 못 하겠는데 하면 사실 그게 내 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내려놓는 것도 용기고 어. 그 도망쳐야 돼요 그럴 때. 맞아. 아니면 쉴 타이밍일 수도 있다. 네.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쉬는 거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쉰다고 진짜- 하면은 죄책감 느끼고 자책감 느낄 수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쉰다 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 음, 맞아요. 그래서 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게 또 나는 왜 못 쉬지? 이런 거 말고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제가 조만간 도망가더라도 오세요, 오세요. 무조건 언제든 도망 온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 있어요. 거기를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을 때 아까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고 같은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을 또 모은 공간을 또 운영하고 계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랑 다른 거죠. 완전 다르죠. 다른 곳에 있는 거죠. 다른 곳에 위치도. 있고요. 지금 몸이 몇 개야 대체? 근데 이게 중심만 딱 잘 잡혀 있고 내려놓으면은 다 뭘 되더라고요. 내려놔 자꾸. 내려놔 나의 이 완벽하려고 하는 그거.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그거 내려놔야 되는데. 네, 내 욕심.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많은 타입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그냥 하는 추진력이 있어요.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 네네네. 왜냐면 그걸 일단 하면은 또 과부하가 와요. 그걸 또 경험해요. 음. 그럼 나는 이건 못하겠다 어. 하고 덜어요. 아,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이미 내가 그 일을 다 했어. 맞아. 근데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해봐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나를 그건 맞아. 알아가는 일인데 맞아. 근데 평생 나랑 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일단 해보면서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 커뮤니티 공간을 이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 네, 지향집입니다. 그래서 지향집은 지향하는 가치들을 모았다. 너무 좋은 것 같아. 각자 우리가 지향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 그래서 지향하는 것들을 모았다. 이 뜻도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저희 어머니 성함 이지자 향자거든요. 엄마 이름이었어. 지향이가 살았던 집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도 또 엄마 집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거의 10대 때 살았어요. 옛날 집이네요. 옛날 그러면? 집. 정확하게는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 네, 정확하게는 저희 삼촌 집이죠. 그래서 그 집을 저희 어머니가 10대 때 사셨다가 이제 3, 40년 동안 거기서 안 사고 다른 분들 사시다가 이제 안 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어른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제가 뭔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 공간 혹시 사용할 수 있냐 그렇게. 네, 해서 먼저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뭔가 네, 이런 공간을 하고 싶다. 싶은. 네, 하고 싶었는데 마침 삼촌도 저의 큰 지지자거든요. 그래서 너 뭐 에어비앤비 하나 더 해볼래? 이렇게 삼촌은 사업가예요. 일단 저랑 마인드는 진짜? 달라요. 응원해주시는 마음도 있지만 근데 저는 전 돈은 더 이상 벌고 싶지 않다. 이게 나한테 지금 주는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을 열게 됐는데요. 문 여는 데까지 2년 넘게 방황했어요. 왜? 왜 어떤 것 때문에 방황했어요? 왜냐면요. 취향집이 돈 대신에 재능 기부를 서로 교환하고 재능을 나누면서 나누고 또 생활 기술을 교환을 해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생활 기술. 혜민이 말을 할 수 있는 기술 있잖아요. 근데 백구는 이걸 뭐 조정하는 능력 있죠. 그쵸. 음량. 기술적인 거. 근데 난 요가를 배우고 싶어. 어. 또는 나는 뭐 어떤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면은 그걸 교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우리는 이런 거 만드는 걸 알려주고 네네네. 그 요가를 나는 배우고 이런 네. 식으로 서로 돈을 교환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혜민이 지향집에 와서 어떤 자기의 재능으로 모임을 열어줘요. 그러면은 그 참가비를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자율기부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라고 정해놓진 않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네, 만큼. 정해놓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것도 다 이제 같이 모임하는 분들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오가지 않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은 또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왜 또 자꾸 돈 안 되는 일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랑 또 비슷하네. 왜냐면 저는 일단 돈을 벌면은 책임감이 따라오는 게 힘들었어요. 모학산의 아침을 할 때 늘 긴장해야 됐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돈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해야 된다. 맞아. 돈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닐까? 제로웨스트 숙소를 하면서. 근데 물론 이게 맞는 건 알아. 나 가는 길이야. 그럼에도 이 제로웨스트 숙소를 한 지 한 1년, 2년쯤 됐을 때까지는 막 손님이 입시되어 있으면 어디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누워서 연락 오지 않을까? 보일러가 터지진 않았을까? 계속 정정근근 했구나. 네네네. 그런 긴장감 같은 게 항상 있었고 그리고 독재 숙소다 보니까 비용이 커요. 3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는 것도
지금은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알지만 그때 막 긴장감이 살아있고 한 게 뭔가 너무 크다고 느끼니까. 너무 크다고 느껴지고 또 나도 그 돈을 내고 어디 숙소를 가기에는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숙소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책임감과 돈을 벌면 벌수록 따라오는 어떤 내 일상의 균형이 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거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혼자 살면서 밥을 거의 못 해먹었어요. 너무 힘들고 벅찬 거예요. 진짜 그걸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네, 뭐 장터도 하고 학교도 맞아. 다니고 막 너무 일이 많잖아. 네, 막 여행도 다니고 싶고 막 이제 하니까 어느 순간 이제 완전 넉다운 돼가지고 밥을 못 해먹고 사니까 공간을 하게 되면은 나같이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밥 해먹어야겠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모았죠. 그러다가 이제 공간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감사히 생기니까 제가 하겠다 했는데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추상적인 모호한 어떤 뭘 하고 싶고 이런 건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할지.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건데 너가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왜 돈 안 벌고 싶은데? 너가 뭐 돼? 약간 이런. 너 지금 뭐 돈 많아? 뭐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뭐 하는데 너가 어떤 삶 살고 싶은데. 근데 그래서 1년 반 동안 방학 많이 하고 그래서 매번 대출금은 나가고 대출 이자가 큰 돈으로 나가는데 난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그리고 힘들고 우울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기니까 네, 긴 순간에 이제 뭐 여행도 좀 가보고 이러다가 제가 짝꿍이랑 같이 살게 됐고 그러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그치 옆에 좀 케어를 해주는 사람이 밥 생기고 해주고 하면서 좋아지면서 사부작 지향집을 일단 해보자 하게 됐죠. 또 결국 일단 해보자로 다시. 그래서 그냥 힘이 없어도 퍼티칠하고 가서 다 그게 이제 1년을 멈춰 있었지만은 1년 반 멈춰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늦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향집이 뭐 하는 데인지 제가 구체적인 언어와 문장으로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없었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아까 말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향집은 그럼 뭘 하는 공간이에요? 지향집은 누구나 운영자가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운영자가 제가 대표 운영자긴 해도 각자가 다 주인처럼 그 집안에서 편하게 있고 각자가 자기가 그 공간을 이용하는 대신에 청소기를 돌리면 되고 약간 그 나머지 일들을 이제 분업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화장실에 가보면은 이렇게 표가 있어요. 오늘은 누가 청소했다. 뭐 안 오는 날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돈을 벌어도 생계만 유지하느라 그 나머지 것을 못하는 게 많아요. 맞아요. 취미생활, 뭐 운동, 맞아. 뭐 자기개발, 영어, 뭐 하라는 건 많은데 돈이 있어야 할지 일단. 그래서 돈을 벌면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향집 안에서는 돈이 아니어도 이걸 교환하면서 나누면서 일상을 좀 풍족하게 해주는 경험.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은 타인을 만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안은 또 각자 거리가 있고 사적인 동료 아니면 사적인 영역까지 뭐 나누기엔 또 어렵고. 근데 이제 지향집 안에서는 타인의 다름을 좀 인정하고 알아가면서 그분한테 내 모습도 보고 나한테서 그분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향집을 설명하면은 일단 와봐야 돼요. 이게 진짜 가능한가?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상적인 어떤 이상적이죠. 꿈 같은 공간인 것 같은데 지향집 하면서 계속 이제 고민이 많고 번아웃도 있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주변에 모아님 보면은 친구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계속 이제 아까 뭐 불모장 얘기할 때도 그렇고 모학산의 아침 할 때도 그렇고 많죠. 친구들이 주변에 계속 이제 같이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 관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관계랑 조금 다르다. 약간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제 인스타 보고 하시면 좀 특이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친구들이 다 회사를 다니진 않아요. 각자 저랑 이렇게 비슷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재미난 기획을 할 때 그 거리낌이 없어요.
그 서로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쵸. 고등학교, 뭐 대학교 친구들은 많이 없고 다 사회에서 나와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뭐 불모장 하면서 만나고 네. 지향집에서 만나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친구들의 폭은 더 넓기도 해요. 그냥 뭐 가게 사장님들도 전 어, 친구라 생각하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장터를 하고 이런 전주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 포스터 부착하는 것도 안녕하세요 전 누구인데요 제로웨스트가 뭔데요 이러면서 부착할 수 있을까요가 됐으면 지금 4년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냥 그 문 밑에 이렇게 쑥 껴놓고 와요. 알아서 붙여주세요. 네. 그 정도로 관계를 만들었구나. 네, 그냥 와. 서로 다 응원하고 그 연대와 지지감이 이렇게 확 올라와 있어요. 전주 안에서는.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그 느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각자 재능이 다 있고 또 재능을 발굴해주고 서로 그렇다 보니까 이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진짜. 그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나 뭐 하고 싶은데 누구랑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랬는데 이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뭘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먼저 나는 이런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 있어 하면서 계속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하면서 있어요. 나돈데 하면서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서클들이 생기는 거죠. 맞아. 나 혼자 처음엔 얘기했는데 이만큼 생기고 이만큼 생기고 점점 너무 넓어지면서 맞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랑 블로그, SNS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의식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것도 하고 중요하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관계의 비결이 사실 그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한테 잘해주고 이 사람한테 다가가려고 막 이렇게 네트워킹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의 방향 아 맞아. 그거를 완전, 계속 맞아. 말했다. 계속 맞아, 말하고 맞아. 그런 거를 몸으로 보여주고 몸소 먼저 보여주고 맞아.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가온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게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왜냐면 또 그런 생각하죠.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음. 지향집까지?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그냥 무학생의 아침 해서 적당히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쓰고 다른 일로 돈 벌고 하면 되지 왜 또 지향집까지 해서 집을 2개나 관리할까? 막 이제 이런. 그치 현타가 계속 오죠. 네,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갈등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굳이 사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더라고요. 제가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제가 잘 살기 위해서 제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모이게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불모지장도 내가 제로웨스트랑 비건 하고 싶으니까 지향집도 내가 이 우울과 번아웃 그리고 뭐 밥 잘 먹고 싶고 돈이 아니더라도 사람들하고 잘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모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풀이 계속 커지고 이 내가 만든 풀 안에 사람들끼리 또 연결되고 그럼 그들의 또 그 서클이 또 커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커지니까 그러니까 전주에서 사는 게 너무 자긍심 들고 살기 편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거리낌이 많이 없어지고 그 제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거대한 환경을 위해서 내가 막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걸 하면서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완전 내 삶이 진짜 좀 더 지속 가능해지고 그거를 저는 몸소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어때요? 실제로? 저는 환경을 위해 지구를 위해 이런 말 안 써요.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환경을 위해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하시나 할 때 저는 사실 지구를 만난 적이 없어서 친밀감이 그러니까. 잘 안 느껴져요. 이제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말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잖아. 와닿잖아요. 지구를 위한다고? 사실 그거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쵸. 나는 해봤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비건을 하는 것도 동물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사는 걸 몰랐으니까 그냥 근데 탄소 배출도 줄이고 그래 그럼 해야겠다. 하지만 못할 때 자책하지 않아요. 어차피 난 비건에 수렴하고 가니까. 근데 단순히 이건 비건만 행하는 단은 아니 제 인생에. 무엇이든 그냥 수렴해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자책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환경을 생각할 때는 이게 지속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자극은 받을 수 있어도 이게 지속은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 했더니 또 연결되는 게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인류를 위한 일인 거예요. 그쵸. 생명들을 위한.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일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쓰레기를 줄이고 비건을 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그냥 누군가 잘 살게끔. 근데 나도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일단 내가 잘 살고 우리가 다 같이 톱니바퀴처럼 다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아요. 이들도 잘 살고 이들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이렇게까지 지속할 수 있구나. 기후위기를 통해서 누군가는 뭐 폭염, 홍수 이런 걸 통해서 많이들 돌아가셔요. 맞아요. 죽음을 갖고. 근데 그들은 다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빈곤층이 빈곤층이 되게 많죠. 취약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일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을 저는 계속 거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지향하는 삶이 결국엔 나에게도 좋은 거다. 완전.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왜냐면 무해하게 한다는 게 사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무해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다들 하다 보면은 나한테도 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타인들과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선을 침범했다가 침범받기도 하고 우린 어쩔 수 없다 생각해. 그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나를 괜찮아지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가장 괜찮게 하는 방법은 내가 나를 알아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간단한 그냥 텀블러 쓰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쉽다고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제가 했던. 그래서 내가 괜찮기 위해서 내가 괜찮아지고 싶으면 환경 문제를 좀 고민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대한용품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낮은 허들이라고 생각해요. 환경 문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네, 그냥 허들이 가장 낮다 생각해요. 왜냐면 환경 문제는 사실 보이지 않아서 쉽게 내가 모른 척 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사람 문제, 인권 문제, 뭐 다양한 우리의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공감받아서 좀 괴롭기도 한데 맞아. 환경은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이거 쓰면은 이 거대한 것에서 잠깐 도망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끝까지 파고들면은 너무 많죠. 그렇죠. 너무 많지만 거기까지는 볼 힘이 아직 없다면 일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환경 그러면 얼마나 나아져? 이게 아니라 아니,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하고는 일단 내 환경에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걸 하나 함으로써 그냥 내 삶이 나아진다라는 거를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면은 네네네.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환경 말고도 그냥 인생 자체를 내가 괜찮게, 내가 좋게 살아야 지속 가능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내가 지향하는 바를 계속 지향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톱니바퀴처럼 서로가 이거를 주고받을 맞아요.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맞아요. 요즘사 했으니까 사람들이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를 알고 맞아요. 저도 요즘사에 출연하면서 내가 또 이런 말을 하는구나. 난 또 지향집에과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한 또 자부심을 얻고 가고 그럼 거기서 또 제가 얻은 그런 힘찬 에너지로 또 뭔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돌고 돈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제가 뭘 주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받는 게 참 많아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도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구독자들이 보는데 그렇죠. 그 보는 사람들이 또 뭔가를 해서 저한테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오죠. 맞아요. 그거는 당장에 뭔가 이득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내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잘 하고 그거를 계속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고 그런 삶을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진다. 네, 된다. 장본인. 장본인. 내가 느꼈다. 그래서 오늘 환경의 날이라서 뭔가 환경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제가 약간 다른 핀트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모아가 하는 일들이 다 환경에 무해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게 환경 운동가라서 무슨 지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해서라는 얘기를 그쵸. 저는 너무 하고 싶었던 메시지라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모아랑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라서 앞으로의 꿈, 꿈. 계획 뭐 이런 거 계획. 있나요? 저는 호주 1년 살기를 가려고요. 아 진짜요? 네. 그게 갑작스러운데 아니요, 저는 전주가 이렇게 좋다고 해놓고 이제 호주로 간다고. 왜냐면 호주 1년 살이 해보고 싶어요. 언제 좀 명확하게 내년에. 계획했어요? 내년 아,
빠르면 올해 1월? 안 갈 수도 있지만 일단 가는 쪽에 마음을 좀 워킹홀리데이 뒀고요. 뭐 그런 거요? 네, 워홀. 왜냐면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긴 해요. 그래야 또 여기 와서 맞아. 적용을 하죠. 어. 너무 내 안에서 갇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을 때가 있고 또 놀고도 싶고 그래서 다 맞아. 놓고 다 놓고 가요? 네. 어떻게 진짜. 해요? 그건 숙소도 쉬어요? 그건 이제 생각해야죠. 아 이제 어떻게 할지? 네. 근데 다 되더라고. 작년에 한 달 발리에서 한 달 살기 갔잖아요. 갈 때도 어려웠고 발리에서 놀면서도 좀 힘들었는데 그쵸, 계속 연락 오죠. 네. 계속 뭔가 네. 누가 대신 해주더라도 해주더라도 그쵸. 신경 쓰고 했는데 그거는 잠깐이고 다시 발리 내 앞에 있는 바다 현재로 돌아오면은 또 여기가 내 세계가 돼요. 그걸 또 경험해 보니까 아 가능하겠다. 떠나야겠다. 그리고 1년 진짜 짧아요. 1년 금방 가요. 이런 과감한 게 너무 좋아. 그래요? 너무 배우고 싶어요. 저희도 난 계속 해봐요. 그거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해외에서 1년 살아보고 싶고 아니면 이제 한 달씩 좀 다른 환경에서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 일들을 다 놓고 갈 수가 있나? 갈 수 계속 있어요. 그 고민을 하면서 무조건 갈 수 아니면 있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뭐 바꿔봐야 되나? 약간 그렇게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지?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 가보세요. 그냥 도망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냐면 삶을 지속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당장이 1년 아니잖아. 짧아요. 결국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랑 내가 동일시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뭐 모학생의 아침이 곧 나, 지향집이 곧 나가 되면은 얘네가 만약에 불에 타잖아요. 그니까. 그러면 저는 없어지는 맞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로서는 또 다른 거를 계속 공부하고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평생 보면은 1년 사는 거 전주에 계속 살 건데 그래서 가자 해서 이제 가려고요. 너무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따고 있어요 지금. 진짜. 그래서 몸이 몇 개야? 아니 그건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서 지향집이 나중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진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그 성인들이 오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재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룹홈 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한 10년 후 얘기겠죠, 근데. 그래도 꿈이 그래도 명확하게 네. 그려진 게 있네요. 그래도 언젠가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때 봬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좋았고요. 오늘 이렇게 뭐하는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삶은 뭔지 또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이야기 또 서로의 레퍼런스를 댓글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전주에서 이만한 짐을 가져오셨잖아요. 제로 웨이스트를 돕는 도구. 네. 아마 이거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약간 그런 팁을 또 네. 약간은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네. 얘기를 또 방송에서 안 해가지고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 그거를 또 가져오셨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요즘사를 지속 가능하게 그럼요. 하기 위해서 요즘사 지금 유튜브 채널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이스크림 한 개 값으로 후원회원이 될 수 있는데요. 후원회원이 되시면 네, 이런 툴박스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아님이 가져온 제로 웨이스트를 돕는 도구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사 콘텐츠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이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